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쌈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종이님.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군 생활 중에서 GP에서 생활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을 목격한 거는 맞지만 좀 안타까운 사연에 혼령을 목격했다는 말이 좀 더 잘 어울릴 만한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 중에 GP에서 생활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흔히들 아시는 GOP 라인 안쪽에, 그러니까 DMZ 안에 북에서 먼저 남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 초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군에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초소를 DMZ 안쪽에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북한하고 가장 근접해 있기도 하고요. 정말 가까운 GP는 그냥 눈으로 직접 보아도 북한군이 보일 정도로 엄청 가깝죠. 원래 저희 부대가 맡았던 GP 초소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작전도 뛰고 군무까지 쓰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위쪽 사단에서 GP는 이제 연대에서 맡아라 하고 연대 쪽으로 넘기게 되었어요. 근데 맡은 지 한 1년 만에 다시 저희 부대가 맡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또 드리면 GP는 한번 들어가면 3개월 동안 밖을 나가지를 못해요. 휴가 등 어떤 이유에서라도 말이죠.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갇혀있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적응을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내서 투입이 되거든요. 그 대신 갇혀 지내다 보니까 GP에서 나오게 되면 휴가를 보통 3박 4일 이상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 휴가를 주더라도 그런 곳에서 생활하는 걸 꺼리는 사람들로 좀 극명하게 나뉘게 돼요. 사건의 그 연대 병사는 아마 여자친구와 더 오래 휴가를 보내기 위해 GP로 향하게 된 것 같았어요. 전 사정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근무 서는 동안 여자친구분하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아무리 붙잡고 해도 결국에는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탄약 창고로 들어가서 결국 안 좋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네, 자신 입에다 총구를 물고 그대로 좀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된 병사로 인해 저희 부대가 다시 그 GP를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건 들리는 얘기로는 2발이 발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발로도 바로 사망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방향이나 이런 게 좀 맞지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K2라는 총이 아시겠지만 총구도 길고 총신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자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되거든요. 좀 손이 미끄러졌는지 좀 끔찍한 이야기긴 하지만 총 2발로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군대는 원래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하지만 GP라는 공간은 워낙 갇혀있는 곳이고 강박관념,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게 좀 알게 모르게 좀 있다 보니까 GP 안에서는 따로 통제 시간은 없고, 늦은 시간에도 뭐 전화도 할 수도 있고 뭐 흡연을 하러 나갈 수도 있고 돌아다닐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탄약 창고 들어가면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거는 온통 벽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페인트 갖다가. 그 이유가 좀 끔찍한 얘기지만 피가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다 닦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빨간 그냥 페인트 갖다가 벽을 다 발라놨었더라고요. 여튼
저는 통신 장비를 다루는 무전병이었어서 거기서는 통신 대기를 하는 게 제 주 업무였는데, 그러면 지피장님이랑 하루 종일 근무를 서야 했어요. 12시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늦은 새벽 시간에도 돌아다니는 병사들도 있고, 24시간 근무를 서는 이제 병사들도 있기 때문에 CCTV로 계속 주시하고 확인만 하는 정도였는데, 탄약 창고 쪽은 근처에 흡연실도 없고, 탄약 창고 쪽으로 가려면 계단을 한 번 더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밤에는 다가가게 되면 라이트가 밝게 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벽이든 낮이든 뭐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갈 일이 없어요. 당연히 그곳은 따로 CCTV도 2대나 더 달려있고 철저하게 감시가 됐던 곳이고요. 그날도 별 다를 게 없이 상황실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근데 지부장님이 CCTV를 한참 말없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쟤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CCTV 화면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탄약 창고 입구에서 뭐 어떤 병사 한 명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멍하게 서 있는데, 라이트가 켜지면은 밝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라이트가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눈치껏 가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피장님이 휴대용 무전기인 96K를 주시면서 가서 확인 좀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한 2시에서 3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무섭죠.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제 뭐 확인은 해야 되니까 걸어서 5분은 좀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이제 한 3, 4분 정도면 닿는 거리였기 때문에 쭉 가서 이제 창고 쪽 주변에 도착을 했어요.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냥 괜히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려는 찰나에 라이트 불빛도 제가 가니까는 켜졌고요, 당연히. 그랬더니 이제 지피장님께서 무전기로 그냥 돌아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왔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고 가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돌아와 빨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아했지만 복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도 뭐 당신은 무섭기도 했고 잘됐다 하면서 돌아가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좀 보셨나? 뭔가 있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대충 했었어요. 복귀를 한 후에 지부장님한테 물었죠. 왜 그냥 돌아오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그냥 얼버무리시면서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냥 내가 잘못 봤던 것 같다 하고 그냥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같이 봤잖아요, 지피장님하고. 그래서 저도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왜 못 봤다고, 잘못 봤다고 말씀을 하시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좀 말씀을 해달라, 알려달라 계속 말씀을 드렸죠. 궁금하니까요. 그랬더니 지피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근무 우리 한 달도 안 남았잖아,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다른 병사들 동요하지 않게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출발하고 나서도 당연히 CCTV에서 그 병사를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고 계셨겠죠. 계속 주시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도착하겠다 생각이 들 때쯤 되니까 그 병사가 고개를 돌려서 쓱 CCTV를 가만히 응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지랑이 피는 거 아시죠, 쌈무이님? 네, 그 더운 여름에 그 아스팔트에 보면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거요. 네, 그 꼭 아지랑이가 피듯이 흘렁흘렁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르륵 그냥 증발하듯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보시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다시 한번 CT를 봤더니 아무도 없었던 거죠. 분명히 병사가 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 바로 복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너도 들었겠지만 그 탄약 창고에서 자살한 병사가 나타난 것 같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뭐
그런 거를 귀신이나 이런 거를 목격을 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그런 거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군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이제 그런 혼령, 네, 귀신 그런 실체를 누군가와 그것도 같이 목격을 했던 일이었고요. 제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순간의 실수로 좀 안 좋은 선택을 했잖아요. 그랬지만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디 이승에서의 한을 푸시고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두 번째로 제가 할 얘기는요, 이것도 GP에서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감시를 하는 부대, 뭐 다른 연대 아저씨들도 같이 와서 근무를 서거든요. 역할 분담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런 역할 분담 때문에 와 있던 GOP 근무를 섰던 아저씨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좀 괴담 같은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는 당시에는 소름 돋게 들어서 같이 제보를 하려고 합니다. 연대에서는 보통 GOP 근무를 맡아서 하는데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선대요. 밤에는 그 애국가 방송 다 끝나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멋있는 불빛도 군인들 근무 서는 장면들 나오는데 거기가 GOP 라인이거든요. 밤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건은 사수는 여느 때와 같이, 왜 이때 사수들은 왜 다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교대되기 전에 10분 전에 깨워라 그러면서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부사수는 근무를 열심히 서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뒤쪽에서 부스럭부스럭 이제 풀숲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서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등산 가방에 저희가 아는 그 등산 옷들 있잖아요.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입고 다니시는 그런 복장의 아주머니가 한 분이 막 산을 올라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랬죠. 그쪽에서는 민간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아주머니가 막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올라오시더라는 거예요. 당황한 부사수는 사수 눈치를 한번 보고,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여기는 민간인이 올 수가 없는 곳인데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 길을 잃어서 산속을 헤매다가 불빛이 보여서 그냥 불빛을 따라서 계속 올라왔다고,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부사수는 여기서 본부까지 거리도 있고 근무 중이라 자기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머니께서 아유 안 그래도 된다, 그냥 좀 민가 쪽으로 이어지는 길 방향만 좀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깜깜한 밤에. 근데 부사수가 그때 이상한 거를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주머니께서 아유 친절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군인 아저씨들 고생 많다고 그러면서 가방에서 초코바랑 초코파이 이런 주전부리 등을 꺼내주시면서 이거 먹으면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주셨다고 해요. 부사수가 그렇게 아주머니한테 주전부리를 받고 아주머니에게 민가로 이어지는 방향만 알려드린 채 초소로 돌아왔는데, 사수는 아직도 인사불성으로 자고 있었대요. 깨지도 않고. 사수가 자고 있으니까 엄청 얄밉잖아요. 원래는 바로 보고를 하고 알렸어야 되는데 부사수도 이 받은 초코파이랑 초코바를 먼저 먹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깨우지 않고 그걸 먼저 먹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부사수는 이 사수가 맨날 이제 자기를 갈구기만 하고 잠만 자니까 혼자서 맛있게 초코파이랑 초코바를 까서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즐기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허겁지겁 빨리 조용하게 막 먹고 있었다고 해요. 한쪽 구석에서 안 보이게 뒤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쌍욕을 하면서 군홧발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을 했다고 해요. 깜짝 놀란 부사수는 어버버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고 있던 사수가 깨가지고
계속해서 구타를 했다고 해요. 막 발로 차고 심지어는 총 뒷부분인 개머리판으로까지 막 자신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맞던 사수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수가 화가 난 줄 알고 엄청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정신없이 맞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계속 가격을 당하니까 먹던 음식을 내려놓고 얼굴 쪽을 감싸고 이렇게 맞고 있었대요. 엎드려가지고. 사수가 씩씩거리면서 막 쌍욕을 퍼부으면서 너 뭐하는 짓거리냐고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인지가 안 되죠, 구사수는.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갑자기 손가락에서 통증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수류탄도 떨어져 있고요. 알고 보니까 그 부사수가 홀려가지고 그 초코바랑 초코파이라고 알고 먹던 게 자신의 손가락을 막 깨물어 먹고 수류탄까지 이제 까가지고 터트리려고 하려고 할 때 사수가 갑자기 뒤에서 덮쳐가지고 자신을 구타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도 이제 사수가 죽을까봐 얘가 수류탄을 까서 분신 자살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달려가 후드려 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GP 근무 때 같이 근무를 했던 연지 아저씨가 GOP 라인에서 유명한 괴담이라고 알려주셨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엔 제가 들었을 때 엄청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병사는 뭐에 홀렸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걸 먹었다는 게, 그걸 또 자신의 손가락을 너무 끔찍하게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야, 두쫑이님의 두 번째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괴담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꽤나 유명한 얘기죠. 오랜만에 다시 듣는데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은 꽤나 충격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였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야기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쫑이님 좋은 밤 되세요. 사무이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